여러분 혹시 내가 식욕이 진짜 없는 편인데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야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보통 식욕과 체중은 비례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식욕이 많을수록 살 빼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소식자로 유명하신 김국진님이나 주우재님처럼 애초에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신 분일수록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식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애초에 이렇게 먹는 것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을 빼려면 이 식욕이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애초에 태어나기로 소식자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식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실제로 식욕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던 우리 회원님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꿀팁들을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야기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먼저 회원님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식사량, 간식량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 집에 간식이랑 빵, 라면이 항상 있다 보니까 배고프면 제대로 차려 먹기보다는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특히 빵에 잼 발라 먹으면 달잖아요. 그리고 나면 자꾸 더 자극적인 음식이나 밥이 또 먹고 싶어져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더 심해진 느낌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비슷해요. 남친이나 친구를 만나면 식사는 비슷하게 먹는 것 같은데 간식은 거의 제가 더 많이 먹는 편이고,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면 집에서는 밥을 거의 한 0.5공기, 한 공기를 잘 안 먹는데 외식만 하면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 많이 먹으면 세 공기까지 먹고 고기까지 같이 먹게 됩니다. 제가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은 아닌데 이런 제 모습이 과연 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꼭 변하고 싶어서 지금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일단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첫 번째는 빵에 잼을 발라 먹으면 달아서 자꾸 자극적인 음식과 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는 얼마 안 먹는데 외출만 하면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우리 회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스스로 이게 가장 나에게 지금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뭔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뭔가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좋아질 것 같다. 내가 이 방법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을 보면은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여러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 몸과 마음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완성되는 결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방법만 하시면 무조건 식욕 안정화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왜 빵과 잼 외출 상황에서 내 식욕이 그렇게 흔들리는지, 이 흔들리는 식욕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수면인데요. 식욕과 수면은 정말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식욕에 있어서 수면이 하는 역할이 정말 크거든요. 수면과 호르몬의 영향이 정말 깊은데 수면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잠을 되게 많이 못 자고 출근한 날에 더 많이 뭔가 먹고 싶고 음식이 더 땡기고 자극적인 게 더 먹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정말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면이 부족할 때는 내 몸이 살려달라고 에너지를 빨리 좀 공급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고당류, 고탄수화물처럼 한 번에 먹었을 때 혈당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내가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몸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이 수면과 식욕의 연관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너무 많아서 이제 진짜 식욕과 수면은 따로 떼어냈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지 못하면 당연히 식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살이 잘 빠지려면은 인슐린이 내 몸에서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게 또 잘 안 되거든요. 수면이 부족할 때 열받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이때 나오는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내가 인슐린이 제대로 반응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살이 또 잘 안 빠지는 몸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빵을 먹어도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날에 더 많은 양을 먹고 싶게 하는 거는 당연하고 먹었을 때 더 살찌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면 더 많이 먹는데 살은 더 안 빠지게 만든다. 진짜 최악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교대 근무자냐 혹은 뭐 주부냐 학생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제가 이 수면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은지에 대한 코칭은 다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환경을 다 막론하고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솔루션이 나가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이건데요. 아니, 그게 내 낙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 전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는 참 힘듭니다. 나 자기 전에 봐도 괜찮던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실제로 계속 누워서 그 어두운 환경에서 빛으로 계속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그건 자극을 받게 되고 내 뇌가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푹 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깬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상쾌하고 잘 잤는 기분을 느끼면서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하루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식욕이 너무 불안정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보통 식욕이 불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수면의 질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식욕이 조절이 너무 안 되는데 이 식욕을 어떻게 조절하지? 내 이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숙면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먼저 체크해 보시라 저희 회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저랑 같이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내가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내 몸이 전혀 잠 온다는 감각을 느끼기 어렵게 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너무 안 움직이고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낮에 카페인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늦게까지 먹고 있는지 카페인도 진짜 수면과 뗄래야 뗄 수 없어가지고 카페인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카페인 양부터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햇빛을 너무 안 보고 있어가지고 낮과 밤의 리듬이 더 흐려지게 만들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꼭 낮에 햇빛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내 그냥 기분을 좋아지게 햇빛만 봐도 우리가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햇빛 보는 것도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수면과도 정말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낮에 햇빛을 보는 게 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을 내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지금 내가 수면과 생활 리듬이 식욕이 안정되기 어려운 판을 내가 깔아놓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내주신 고민이 내가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외출만 나가면 식욕 조절이 너무 안 돼서 그게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전에 뭐 휴대폰을 안 본다, 그리고 낮에는 충분하게 햇빛을 본다, 그리고 커피는 낮에 안 먹는다,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이 잘 안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내가 조절해서 먹고 싶지만 조절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이 다 잘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날씬하고 다 건강하고 다 돈 잘 벌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이 되지 않는 게 그냥 내 기본 값이다. 인간은 그렇다라는 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부럽다. 저 사람은 저거를 다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부럽다. 저 사람은 되는 사람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행동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다 보면은 변화는 정말 정말 어렵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행동이 되지 않느냐? 변화는 위협이라고 내가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행동은 에너지가 너무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시스템은 편리함 추구, 쉬운 행동,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오랜 시간 문명이 발전했지만 우리 뇌는 이제 우리가 돌 깨부수고 불 피우던 시절과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더 편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원시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보다 80%밖에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80%밖에 못 먹은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내 눈앞에 생선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80%밖에 못 먹는 사람이면은 그날은 80%를 먹을까요? 쫄쫄 굶었는데 당연히 100% 이상 내가 먹게 되겠죠. 그냥 이거는 진짜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선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내가 일찍 자고 싶지만 휴대폰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시시대에서는 내 눈앞에 있는 지금 이 빛과 신호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나오시는 박사님이시나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릴스나 쇼츠 때문에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다.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그만큼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조차도 이 신호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냥 우리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는 그냥 진짜 너무 당연한 기본값이다. 이걸로 내가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사람이라서 그런 거구나 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매일매일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잘 지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 돼서 계속 살이 찌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합니다. 그 차이는 그럼 과연 무엇이란 걸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불필요한 자기 비하를 줄이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인간이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면 나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해보려면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 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면 우리 회원님은 외출만 되면 밥이 3공기에서 4공기가 된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드시는 기록을 살펴보니까 0.5공기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시는 양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이 0.5공기가 아닌데 내가 0.5공기를 정답처럼 드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그냥 0.5공기를 집에서 먹는 게 정답이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눌러놨던 식욕이라든지 그런 욕구들이 밖에 나갔을 때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많이 먹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집에서 드시는 양을 좀 늘려봐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빵에 잼을 발라 드시면 자꾸 자극적인 음식과 밥이 땡긴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내 의지라기보다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기본 값에 더 가깝거든요. 당연히 혈당이 빨리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는 거는 그냥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에서 내가 빵에 잼을 안 발라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빵에 잼을 발라 먹더라도 옛날에 발랐던 양보다 조금 덜어보자. 내가 원래 손바닥만큼 발랐으면은 손바닥 반만큼 정도 발라보자. 그리고 삶은 계란을 부친다든지 샐러드를 부치면서 조금 더 식욕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혈당이 조금 더 잡힐 수 있는 방향으로 식단 구성을 해보자.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식욕을 안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은 결국에 수면이다. 그리고 생활 리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진짜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들기 10분 전만이라도 휴대폰을 조금 내려놓는 시도, 잼을 반만 발라보는 시도, 그리고 집에서 밥의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한번 개선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식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낮에 밝을 때 찍었는데 벌써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진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정말 작은 행동, 정말 아주 이게 될까 싶은,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 습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야 돼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쌓이고 모이다 보면은 내가 식욕을 정말 조절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워낙 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한때는 식욕 조절이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사람일까 자책하는 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내가 식욕을 정말 조절하고 싶고 내가 내 의지로 참아내야 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잘 안 됐고, 지금은 그냥 내가 잠을 잘 자고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컨디션을 유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먹는 양을 잘 조절을 했을 때 속이 편안하다, 편하고 너무 좋다 라는 거를 내 몸이 인식하고 느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조절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식욕 조절이 너무 안 돼서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답답해요 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그 마음을 오히려 좀 내려놔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사실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면 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려워하시는지,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을 조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또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면서
진짜 너무 껌껌해졌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니쌤이었습니다.